20페이지 금전채권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개정 과목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어제 하다가 끝나버려가지고 그 채권은 청구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중요한데 그 금전채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니까 요거를 두 개로 나눠 봤어요. 매출채권이랑 기타 채권으로. 이때 매출채권은 이제 매출이라는 행위 자체가 우리 영업을 말해요. 그래서 이 매출채권은 영업을 뜻하고 기타 채권은 영업이 아닌 걸 말하게 돼요. 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이 안에 개정 과목이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매출 채권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있는데 예상 매출금 하고 받을 어음. 빨간색으로 쓴 거는 개정 과목 이름입니다. 그럼 반대로 여기 매출 채권, 기타 채권 써놓은 검은 글씨는 개정 과목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우리 회사 경리인데 사장이 나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매출 채권 얼마 있냐 하면 내가 컴퓨터 들어가서 외상 매출금 검색하고 받으러온 검색해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얼마 있다, 받으러온 얼마 있다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출 채권은 개념인 거지, 개념. 얘네들은 구체적인 개정 과목인 거고. 그래서 두 개가 일단 있고요. 뜻은 이따가 하나씩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채권은 매출 채권은 딱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기타 채권은 금전 채권 중에 매출 채권 두 개 빼고 나머지 다예요. 그러니까 많겠지. 근데 그 중에 이제 좀 중요한 주제들은 미수금이라는 애가 하나 있고요. 미수금 어제 한번 말은 했었는데 미수금은 못 받은 돈이죠. 근데 못 받은 돈 앞에 생략돼 있는 게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돈. 그러니까 결론은 받아야 되는 돈인 거지. 미수금은 이제 차이를 이따가 또 표로 다시 정리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정확히 따지면 외상 매출금도 미수금이에요. 크게 보면 외상 매출금은 내가 매출을 했어요. 매출을 했다는 소리는 물건을 뭘 줬다는 소리지. 근데 외상을 줬으니까 돈을 못 받았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외상 매출금도 크게 보면 미수금은 맞잖아요. 근데 의미를 그냥 나눈 겁니다.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대여금 있죠. 대여금 빌려준 돈. 빌려줬으면 받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돈을 빌려주면 내가 오늘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언제 받을지를 정해놓고 빌려주죠. 그럼 그 돈을 받는 시기가 내년까지면 유동자산, 그 뒤면 비유동자산이 되잖아요. 근데 유동을 단기라고 불러요. 단기, 짧은 기간. 그러면 비유동은 장기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장기 대여금 이런 식으로. 대여금은 기간에 따라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돈을 빌려줬다라는 대여금의 개념은, 대여금은 금전채권의 개념이잖아요.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간에 따라 나누거든요. 내년까지 받을 수 있으면 단기 대여금, 그 뒤에 받을 수 있으면 장기 대여금,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둘 다 금전채권은 맞죠. 이런 느낌. 그리고 뭐 더 있지 않겠어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보통 나오는 건 이 정도. 여기서 중요한 건 매출 채권은 딱 두 개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많지만 이 정도가 나온다. 그래서 금전 채권을 먼저 분류를 해봤고요. 이제 또 따로 표를 하나 또 작성을 할 건데, 지금은 주제가 금전 채권이고요. 이제 따로 그릴 표는 외상입니다. 외상. 외상을 키워드로 표를 하나 작성할게요.
요거 하나 적어 놓으시고 표를 또 하나 그릴게요. 키워드 외상. 외상의 정의부터 잘 해야 되는데, 외상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물건을 팔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조업이니까 물건을 파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게임 회사면 게임을 팔잖아요. 근데 게임은 갖다 줄 필요가 없죠. 다운받거나 뭐 그러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제품을 팔잖아요. 그러면 제품은 갖다 줘야 돼. 그러니까 인도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것도 또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도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인도 시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인도 시점이. 그럼 우리한테 외상은 인도 시점이 있는데, 그럼 상대방이 결제하는 시점도 있겠죠. 돈을 주는 시점. 근데 원래는 인도 시점이랑 결제 시점이 같아야 되죠. 원래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체크카드도 써보셨고 신용카드도 써보셨죠? 체크카드를 쓰면 물건 받으면서 바로 결제하면 현금 바로 나가죠. 그럼 이거는 일치하죠? 근데 신용카드 쓰면 인도 바로 되지만 돈이 지금 나가는 건 아니죠. 다음 달에 나가는 거죠. 다르네. 이걸 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는 이유가 뭐냐? 난 돈이 없으니까. 돈 많으면 체크카드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으니까 다음 달 월급 미리 땡겨 쓰는 거 아니야? 신용카드가. 그 외상입니다. 신용카드를 쓰는 것도 외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이걸 먼저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걸 표로 이제 작성할 겁니다. 크게 4칸으로 그릴 거예요. 이게 4칸인데 제목을 어떻게 날 거냐? 일단 윗줄은 영업, 아랫줄은 비영업 이렇게 할 거예요. 영업, 비영업 이렇게 라인 잡고 윗줄 아랫줄. 그리고 이제 왼쪽 줄은 자산, 오른쪽 줄은 부채 이렇게 할 겁니다. 자산과 부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4칸이에요. 그러면 자산부터 볼게요. 자산 영업부터 볼게요. 우리가 영업을 하는 거는, 제조업 입장에서 영업을 하는 거는 원재료 사서 제품 파는 거예요. 원재료 사서 제품 파는 거. 근데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잖아요. 자산은 돈을 받는 거예요. 부채는 돈을 주는 거겠지. 그러면 여기서 자산 영업을 묶으면 내가 물건을 줬어요. 제품을 판 거지. 제품을 주고 돈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그럼 돈 내놔. 그럼 받으면 자산이죠. 그러니까 영업과 자산을 묶으면 제품을 주고 돈을 아직 못 받았다. 외상 이렇게 와야 되겠죠. 또 우리 제조업이잖아요. 그럼 내가 줄 수 있는 건 제품이겠지. 제품 매출.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제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참고로 제품이랑 제품 매출은 다릅니다. 제품은 자산이고요. 제품 매출은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품을 내가 갖다 주잖아요. 제품을 갖다 주면서 만약에 이걸 100만 원에 팔 거잖아요. 그 물건을 갖다 주는 순간에 머릿속에 100만 원 벌었다. 이게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제품이라는 자산은 사라지지만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제품과 제품 매출은 다르다. 일단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럼 우리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지만 상품도 떼다가 팔 수도 있다 그랬죠. 뭐 어쩌다 상품도 팔 수 있거든요. 그럼 상품 매출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것도 허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상품을 팔 일도 나와요. 가끔씩. 제품 매출, 상품 매출 두 개가 있다. 이 두 개가 나왔을 때 이 두 개를 매출이라고 하죠. 우리의 영업이잖아요. 매출이면. 그럼 이때 돈을 지금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매출 채권이 되는 거예요. 매출 채권. 아까 그 금전 채권 중에 매출 채권. 여기에 나오는 거지. 근데 얘는 두 개 있다 그랬죠. 외상 매출금 받으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매출 채권에는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옵니다. 이건 아까도 설명드렸죠? 그럼 언제 얘네가 나오냐? 제품 매출, 상품 매출이 있을 때만 전제, 그러니까 원인, 결과. 원인, 결과. 그럼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제품 매출, 상품 매출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두 개는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로.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지. 그럼 제품, 상품 팔았어요. 근데 우리가 꼭 이것만 팔아야 되냐? 타던 차도 팔 수도 있고 쓰던 건물 팔 수도 있고 땅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을 팔면 어떻게 되냐? 그럼 영업은 아니죠. 삼성전자가 갤럭시 파는 건 영업인데 땅 파는 건 영업 아니죠. 그럼 얘는 비영업으로 내려오겠죠? 그럼 그 걔네들이 뭐냐 하면 제품 매출, 상품 매출 빼고 다. 그러니까 이 두 개만 외우면 다 아는 거지 그냥. 이 두 개냐 아니냐니까. 그러니까 회계에서는 흑백 논리가 좋아요. 회계에서. 평소에 그러지 마시고요. 그 외로 할게요. 두 개 빼고. 그럼 이 말은 내가 뭘 처음 들었어요. 계정 과목을. 근데 제품 매출, 상품 매출이 아니야. 근데 외상이래. 그러면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오면 안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그럼 얘네들 외상을 주면 어떻게 되냐? 미수금. 으로 끝이에요. 하나입니다. 하나. 얘는 두 개인데 얘는 하나예요. 그럼 왜 얘는 두 개고 얘는 하나냐? 중요하니까 나눠서 보고 안 중요하니까 대충 퉁쳐라 이런 느낌. 또 이게 기본적인 원리가 있는데 항목이 원래 두 개가 있잖아요. 안 중요하면 합칠 수 있어요. 안 중요하니까 합치는 거예요. 중요하면 합칠 수가 없지. A도 중요하고 B도 중요한데 그냥 퉁쳐서 C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중요하니까 나눴고 안 중요하니까 합쳤다. 총량은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 자산은 내가 받을 돈이에요. 얘네들은 이제 부채는 줄 돈이 되겠습니다. 돈을 줘야 돼요. 그럼 이번에는 내가 물건을 사야 됩니다. 물건을 사고 돈을 안 준 상태야. 그럼 돈 줘야겠죠 이제. 그럼 내가 사는 물건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뭘 사냐? 원재료 사죠. 재료를 사서 제품을 만들어 가니까. 그럼 제품의 대응은 원재료입니다. 제품을 살 수 없다 그랬죠 어제. 왜냐면 제품은 내가 팔려고 만든 물건이라는 소리잖아요. 제품이. 근데 제품을 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제품 아니 원재료 그리고 원재료를 제품으로 만들어서 파는데 상품은 그냥 상품을 사서 상품 매출이죠. 그럼 여기서도 상품과 상품 매출은 다르다. 상품은 사오는 거고 얘 둘은 자산이에요. 제품 매출, 상품 매출은 각각 수익이고요. 원재료랑 상품은 각각 자산이에요. 지금은 좀 어려운데 나중에 재고자산에서 정리할 겁니다. 그럼 이 두 개를 사는 겁니다. 사는 거. 그러니까 자산 쪽은 매출이라고 보면 되겠고 부채 쪽은 매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파는 거, 사는 거라고 해야지.
왜냐면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회계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A인데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제일 쉬운 건 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산은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돈이 들어오는 거죠, 자산. 그럼 내가 돈을 받잖아요. 뭘 줘야 되지? 그럼 팔았겠지. 물건은 나갔겠지. 그러니까 돈과 물건은 반대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럼 뭔가를 줬겠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줬겠지. 그러니까 자산이면 판 거잖아요. 그래야 돈을 받잖아. 근데 부채 같은 경우는 돈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방향이 반대면 되는 거죠. 돈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뭔가를 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거 이야기 하는 거고요. 그러면 원재료랑 상품을 사는 거는 우리 영업 맞거든요. 삼성전자가 뭐 휴대폰 액정, 반도체 이런 거 사는 거는 영업 맞죠? 갤럭시 만들어 팔아야 되니까. 그럼 얘는 자, 매출 채권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매출은 팔았다죠. 팔았는데 채권이 있다. 물건은 줬지만 돈을 청구할 수 있다. 돈을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외상 의미가 있죠. 근데 이번엔 물건을 샀어요. 매입. 대신에 돈을 안 갚았어. 그럼 채무가 있는 거죠. 물건은 샀는데 돈을 안 줬다며? 그럼 매입 채무가 되겠죠. 그래서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생각하면 만약에 뭐 매출 채무 이런 거 말이 될까? 물건을 팔았는데 갚을 의무도 있어. 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럼 매출 채무 이런 말 없고 매입 채권도 없겠네. 예, 없죠.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거냐? 외상 매출은 반대가 외상 매입금이에요. 물건은 샀는데 외상했다. 외상 매입금. 어음은 이따가 또 할 건데요. 그럼 얘는 받을 어음이었죠. 네,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약간 이렇게 받을 어음이라고 보면 어음의 뜻을 만약에 모른다면 이 어음을 받을 거다 이런 느낌이 되죠. 근데 어음이 뭐냐면 그 약간 약속 증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줬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돈을 다음에 주겠대. 근데 거래 액수가 커요. 막 억 단위거든. 근데 뭐 내가 친구한테 물건 파는 거면 내가 휴대폰을 팔고 다음 달에 10만 원 줘 하면 되는 건데 몇억 어치 줘놓고 그럼 다음 달에 꼭 입금해 주세요. 이거 안 된다고. 뭔가 증거를 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그럼 10억 원어치를 팔았으면은 내가 10억 원어치 보내죠? 그럼 어음이란 걸 받아놔요. 약속 증서야. 누가 누구에게 몇 월 며칠에 10억을 주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야. 그럼 지금 돈을 못 받았으니까 어음을 받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물건 주고 어음만 받은 거라. 어음을 갖고 있어야 이걸 돈으로 바꿔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왜 갖고 있지?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돈을 받으러 어음인 거야. 이 어음을 지금 받아놨다. 왜 갖고 있냐 하니까 나 돈 받아야 돼. 이 어음이 있어야 돈 받을 수 있어. 돈 받으러 어음, 돈 받으러 어음. 어음을 받겠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린 돈을 받아야 돼요. 반대로 매입 채무는 물건은 받았죠. 그럼 돈을 다음 달에 내가 주겠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쟤가 그러겠지 나한테. 어떻게 믿냐? 어음이라도 내놔라. 제가 어음을 드릴게요 이래야겠죠? 근데 이때는 지급 어음이에요. 안 맞아요 아다리. 그쵸? 받을은 한글이잖아요. 근데 반대가 지급 어음이 돼버려요. 한자. 한번 그래요. 그래서 영업 라인은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가 있고 얘네들은 시험에 잘 나오겠죠. 영업이니까. 비영업도 있겠죠? 우리가 뭐 원재료랑 상품만 사나요? 직원들 회식도 시켜줘야 되고
뭐 비품도 사고 뭐 기타 등등. 그럼 그 외가 있겠네 또. 이 두 개 빼고 원재료 상품 빼고 전부 다. 그럼 얘네들한테 외상을 하면 반대거든요 항상. 그럼 미수금은 받을 숫자 쓰는 거예요. 받을 숫자. 못 받은 돈. 그럼 이거는 못 준 돈 아니겠어요? 미지급금. 그냥 반대예요 반대. 자 이렇게 하면 외상 끝. 그러니까 이 외상이랑 아까 금전채권 있죠? 그 두 개가 크로스 체크가 돼야 돼요. 그럼 금전채권 기준으로 가면 기준이 금전, 돈, 그리고 채권 받는 것만 얘기하는 거죠. 금전 채무가 아니잖아. 그럼 여기서는 요로 자산 쪽만 겹치죠. 근데 하나 안 나온 게 있는데 대여금이 여긴 없지. 왜냐면 대여금 외상이 아니잖아요. 물건 판 게 아니잖아. 대여금은 그냥 빌려준 거잖아. 그러니까 외상에는 없지 또. 그러니까 이렇게 크로스 체크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금전 채권에 겹치는 건 세 개네.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온 미수. 이렇게만 외상이랑 겹쳐요. 그럼 대여금이 없는 이유는 돈 빌려준 거 외상 아니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반대편은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게요. 내가 제품을 팔고, 근데 이게 왜 두 개냐면 실제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요. 실제로 시험에선 그렇게까지는 내진 않는데 내가 물건을 팔아요. 물건을 팔 거예요. 내가 A인데 B한테 물건을 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물건을 보내줘야 돼요. 물건을 보냅니다. 제품을 매출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회사인데 물건을 산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이 물건을 사서 팔 거거든. 상품이라 해볼까요? 상품? 뭐 별 상관은 없는데 상품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물건을 내가 떼다 팔려고 중국에서 사왔어요. 이걸 팔아야 되잖아요. B 입장에서는. 그럼 이게 멀쩡한지 봐야 되죠. 검수해야 되지. 검수. 근데 A는 물건만 보내니까 불안하잖아요. 어음 달라고 하겠지. 어음. 근데 B는 어음을 바로 줄 수 있나? 검수를 안 했는데? 안 했잖아요. 그럼 A는 물건 보내면서 어음 달라 이러겠죠? 근데 B는 기다려라 검수하고 이러겠지. 그럼 그 사이 있죠. 보냈는데 어음을 못 받은 그 사이. 그 외상 매출. 물건은 보냈는데 외상인 상태잖아요. 붕 떠 있잖아요. 그럼 그게 외상 매출금인 거야. 근데 얘가 검수 끝냈대. 문제 없네요. 그럼 어음 보내세요 이러겠죠? 그럼 어음이 와. 그러면 그 사이에 외상 매출금으로 돼 있던 애 있죠? 걔를 받으러 음으로 바꾸는 거야. 순서상으로 1번, 2번이에요. 원래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어음을 받았으면 받으러 음이고 아니면 외상 매출금을 쓰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지. 외상 매출금 이었다가 받으러 오는 거죠. 무조건 그래야지. 네, 뭐 그런 거예요 원래는. 그러면 응용을 해서 내가 타던 차를 팔았어요. 타던 차를 팔았어 상대방한테. 일단 영업에서 넘어왔죠. 비영업이죠. 그 외로 넘어왔잖아요. 근데 차 주면서 돈 달라 그러니까 일단 어음을 주겠대. 어음 주겠대. 그럼 어쩔 수 없지. 어음을 받았어요. 그럼 그때 계정 과목이 뭐냐? 누구인지 여기 써 있잖아요. 근데 왠지 받으러 음 쓰고 싶지 않아요? 어음을 받았잖아요. 그럼 틀리는 거야. 제가 원인이 제품 매출, 상품 매출이랬죠. 결과가 외상 매출금 받으러 음이랬지. 그러니까 여기서 어음에 꽂힌다고. 어음에. 어음을 받았으니까 받으러 옴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한 1000번 들었다. 아니에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유 아시겠죠? 그러니까
회계는 제가 그랬지 처음부터 계속 맨날 똑같은 말 하는데 what, why 뭐가 중요해졌죠? Y. y가 중요해졌잖아. y 그럼 봐봐요. 너 뭐 받았어? 어음이요. 이러죠? 안 물어본다고. 안 물어봐요. 아 그 어음이야? 그거 왜 받았어? 이렇게 물어본다. 왜 받았냐고. 아 저 제품 팔았어요. 제 실력으로 받을 돈이에요. 근데 이거 왜 받았어? 아 저 차 팔아요. 차. 그게 중요하지. 어음인 게 중요해요? 아무도 안 궁금해. 갤럭시 팔았는지 차 팔았는지 궁금해한다고. 어음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납득이 좀 되나요? 여러분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이해를 하면 돼. 그럼 안 외워도 되니까. 어음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럼 차 팔면 뭐야? 차 팔면 네가 실력 아니잖아. 네 실력 아니네? 그럼 뭐 그게 뭐가 중요해? 미수금 그냥 대충 해. 이렇게 되는 거지. 아 미수금은 제품 매출, 상품 매출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 포커스를 못 잡아버리면 어음 받으면 받으러 오면 이렇게 가버린다고 맨날. 왓에 맨날 꼴려 있습니다. Y로 가야 돼. Y. 그래서 미수금, 미지급금으로 많이 틀리겠죠. 차 팔고 어음 받았다. 차 팔고 어음 받았다. 받으러 옴 이렇게 틀리고. 차 사고 어음 줬다. 지급어음 쓰고 틀리겠지. 그럼 차 사고 어음 주면 미지급금. 어음만 주고 돈을 안 줬잖아. 미지급금입니다. 근데 빈도수가 미지급금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이걸 엄청 많이 내요. 뭐 많이 낸다기보단 많이 나온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한번 삼성전자 입장을 생각해봐요. 삼성전자가 갤럭시 막 전자제품 팔잖아요. 근데 파는 거는 갤럭시가 압도적으로 많을걸? 그러니까 땅이나 건물, 차는 잘 안 팔잖아요. 왜냐면 갤럭시 팔라고 회사 만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팔 때는 갤럭시밖에 안 팔아. 그러니까 맨날 제품 매출만 한다고요. 근데 살 때는 원재료만 사는 거 아니랬죠. 차도 사고 건물도 사고 땅 사고 비품 사고 막 사야지. 회식도 시켜줘야 되고 접대도 하고. 그러니까 원재료 상품 그 외가 더 많잖아요. 엄청 많지. 근데 그거 카드로 긁으면 외상이죠. 그럼 맨날 미지급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나오겠죠. 미수금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좀 더 접근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미지급금이 많이 나오겠구나. 조심을 좀 해야겠다. 실제 상황이잖아요. 실제 상황.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문제를 풀 겁니다. 13번부터. 그럼 아까 제가 먼저 써드린 금전채권 있잖아요. 그 순서대로 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13번 있잖아요. 13번에 보면 외상매출금 써있죠. 왜냐면 외상매출금이 맨 처음에 나왔으니까. 14번도 외상매출금 써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13, 14가 외상매출금인 거예요. 그럼 13, 14 외상매출금 이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거 지우고 답을 한번 써볼게요. 물건을 팔 건데 그 회계가 발생주의라고 제가 처음에 소개를 했잖아요. 발생주의. 발생주의는 그 발생한 사건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13번 문제를 해석을 해보면 외상매출금 1000만 원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외상매출금 1000만 원은 결과거든요. 그럼 왜 외상매출금 1000만 원이 있니? 물어보니까 그럼 유추할 수 있죠. 제품이나 상품을 팔았겠지. 왜냐면 결과니까. 근데 여기서
제품을 팔았었는지 상품을 팔았었는지는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어차피 제품 매출처라고 나왔기 때문에 제품 매출을 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순서상으로 대변에다가 제품 매출, 요거는 지금 답은 아니고요. 외상 매출금이 왜 생겼는지를 먼저 적을 거예요. 제품 매출 1000만원 요거를 인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00만원짜리 물건을 보낸 거예요. 이거 보내면서 머릿속으로 아싸 1000만원 벌었다, 이게 수익이에요. 물건을 보내면 그냥 돈 벌었다고 생각하죠. 돈을 아직 못 받았어도 이게 발생 중이야. 그래서 수익이 발생, 수익 발생. 그래서 수익과 비용은 관념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야, 머릿속에. 근데 돈을 못 받았으니까 외상매출금이라고 써놓겠죠.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제품을 주자마자 돈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현금을 받았다고 가정해보면 제품 매출 1000만원 있고 현금 1000만원 이럴 수도 있죠. 현금 1000만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거래가 끝난 거예요. 난 물건 줬고 넌 돈 줬으니까 거래 끝. 근데 지금은 물건은 줬는데 돈 못 받았죠. 그러면 이때 돈 못 받았음 1000만원 썼잖아요. 그럼 거래가 안 끝났죠. 그럼 이걸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지 써놔야 돼. 상식이죠? 항상 여러분 돈이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제품을 1000만원어치 팔았다. 근데 돈을 못 받았다. 그냥 이렇게만 써놓으면 돈 누구한테 받아요?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지 써야 된다고. 국제통신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0만원을 받아야 되니까 이 외상매출금에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지를 써놔야 된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여러분 돈이니까요. 실제 상황을 생각하신대요. 만약에 내가 거래처를 안 썼어, 귀찮아서. 왜냐면 물어본 사람도 있었어요. 거래처 안 쓰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실제로 격리예요. 물건 팔았어. 쓰지 마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외상매출금 1000만원 써있죠. 사장이 나한테 물어봐. 경리야, 이거 외상매출금 1000만원 누구한테 받아야 되니? 몰라요. 거래처 100군데 있으니까 전화해보세요. 바로 잘리겠죠? 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안 쓰면 안 돼. 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언제 거래처를 써야 되는지 써야겠죠? 여러분 안 잘리려면. 그럼 이건 자산이죠.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제품 매출처인 국제통신의 외상매출금 1000만원 있죠. 이것까지 보고 이걸 생각해낸 거예요. 아, 이런 사건이 있어서 국제통신 외상매출금 1000만원 있구나. 그럼 이제 돈을 받아야겠죠. 돈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 외상매출금 1000만원은 권리죠, 권리. 근데 이 권리가 사라지면서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상매출금, 오늘 돈 받는 날이면 외상매출금이 사라져요. 거래처는 똑같이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국제통신을 쓰는 거는 얘한테 돈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써놓은 거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외상매출금을 없애고 있잖아요. 그럼 거래처를 같이 써줘야 이제 얘한테 외상매출금은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받았으니까. 끝났다는 소리죠.
얘는 자산의 감소. 이 권리가 사라져요. 대신 돈을 받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1,000만 원 받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 1,000만 원. 1,000만 원 갖고 오세요 했는데 얘가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요. 국제통신 표정이 안 좋아. 그리고 하는 말이 불량품 있던데 라고 말을 하는 거죠. 1,000만 원 중에 불량품 있던데요? 나 그건 돈 못 주겠는데? 그럼 우리가 뭐 미안한 상황이죠. 우리는 그럼 좀 진작 좀 말해주지. 이 정도밖에 못해요. 어쩔 거야. 내가 불량품 줬는데. 그러면 불량품이 지금 57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걸 달라고 하면 양아치죠. 그럼 우리는 57만 원을 못 받습니다. 애누리라는 말이 나오네요. 애누리라는 말 많이 쓰죠. 당근마켓에서 그 당근 거지들 있잖아요. 10만 원 올려놓으면 5만 원에 애누리 해주세요.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애누리는 그냥 깎아주는 걸 말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 원인이 불량인 거지. 그리고 그냥 깎아주는 것도 애누리는 맞아요. 근데 보통예금으로 받았대요. 그럼 우리가 보통예금으로 얼마 받았을까요? 차가는 나머지 943만 원 받았겠죠. 57만 원은 못 받았으니까요. 그러면 원래 보통예금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야 되죠. 원래는. 근데 57만 원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57만 원을 일단 써줘요. 얘는 못 받으니까. 없으니까. 그래야 나머지가 943만 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보통예금이겠지. 보통예금이라는 자산.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1,000만 원으로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943만 원으로 끝났다. 이겁니다. 일단은 거래처부터 설명을 해줄게요. 거래처. 그러니까 거래처가 복병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거래처를 써야 될 때만 써야 돼요. 너무 당연한 말인데 지금 외상매출금액 국제통신 써야 되죠? 써야 되니까 쓴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써야 되는데 안 썼다. 오답이겠죠? 근데 이 제품 매출에는 거래처 안 썼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국제통신을 썼다? 오답이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거래처를 써야 될 때만 써야 되니까. 그럼 내가 언제 써야 될지 모르면 틀리겠네. 결론은 그거거든요. 그럼 거래처를 언제 쓰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그거 하고 이거 하고 하나씩.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잘 써놓고 맨날 보셔야 돼요. 거래처를 언제 쓰는가. 아주 세분화해서 3단계로 알려드릴게요. 엄청난 디테일이에요. 첫 번째, 수익, 비용. 수익과 비용은 절대 거래처 안 씁니다. 절대로. 수익, 비용은 거래처 안 씁니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그 메모 하실 때 저는 그냥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나는 아니까 이렇게 쓰는데 수익과 비용에는 거래처를 쓰지 말란 소리예요. 나중에 써놓고 거래처 수익 비용 무슨 뜻이 이러 제발 하지 마세요.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쓰라고. 수익 비용에는 거래처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쓰든가. 아시겠죠? 전 아니까 이렇게 쓴다고요. 다음번에 보면 기억 안 난다 했죠. 근데 이걸 복습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이해하거든요. 왜냐면 오늘 써놓고 내일 봤는데 진짜 기억 안 나네? 근데 문제는 이걸 써놓고 시험 전날에 보니까 문제라고. 그럼 이제 응용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요. 또 문제는 이걸 써놓고 이걸 응용을 못 해버려. 보세요. 제품 매출 수익이죠. 그러면 이렇게 또 물어본다? 제품 매출엔 거래처 쓰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올바른 질문 아니죠? 네, 그런 질문은 하면 안 된다. 답이 있으니까. 또 왜 그럴까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제품 매출은
그냥 물건을 팔았다라는 사실. 팔면서 그냥 1,000만 원 벌었다 이거죠. 대상이 없는 거라고. 그냥 1,000만 원 벌었다 아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처가 있을 수 없어요. 절대 없어. 그래서 절대로 없습니다. 수익 비용은 그럼 이거 있으면 편하겠죠. 헷갈려. 근데 수익이네? 안 써야겠다. 2번. 채권 채무. 채권 채무는 아니다. 안 쓰는 걸로 또 가야 되니까. 받은 돈이랑 받은 돈, 준 돈 이렇게 할게요. 받은 돈, 준 돈. 이거 안 어렵죠, 말? 받은 돈, 준 돈은 안 써요. 왜 안 쓸까? 받았고 줬다는 말은 거래가 끝났다는 소리예요. 나 돈 받았으면 안녕 하면 되죠. 받았으면 받을 돈 없죠. 줬으면 줄 돈 없죠. 그럼 그냥 인사하고 헤어지면 된다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품 매출 1,000만 원 했을 때 이걸 현금으로 받았다면 어땠을까도 했잖아요. 그럼 현금 1,000만 원이면 거래처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1,000만 원 받았으니까 안녕 하면 되잖아요. 못 받았으니까 야 너 이름 뭐야? 국제통신 이렇게 적잖아요. 알겠죠? 이해되죠? 그럼 뭐 했을까? 지금 1번, 2번은 밑밥 간 거죠? 그럼 2번이랑 비슷한 말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디다 거래처 쓰는지? 받을 돈, 줄 돈. 그게 정답이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외우려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한번 해보자. 실제 상황으로. 응용력을 기르는 연습을 항상.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돼. 생각하는 연습. 그러면 최종 정답. 그러니까 사실 1번, 2번 필요 없지 않습니까? 3번만 알면 되잖아요, 사실. 네, 강조하려고. 받을 돈. 못 받았으니까 받지 지금. 안 줬으니까 줄 거고. 여기 쓴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거래처는 설명 안 할 겁니다. 이제 거래처는 그냥 쓸 거예요, 제가. 자주 보세요, 어려운들. 그러니까 저는 진짜 필요한 것만 적으니까 제가 그 칠판에 적어준 것만 모아놓고 그 시험 전날에 그냥 이것만 보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책이 필요가 없거든요. 책은 말이 재미없게 돼 있어가지고 가독성도 좀 많이 떨어지고요. 거래처 하나 끝냈고 이제 57만 원의 정체를 밝혀야 돼요. 이제 이해할게요. 이제 다음. 그러면 계정 과목을 고르는 거거든요. 그 자동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색창에다가 제품 이렇게 치면 제품도 나오고 제품 매출도 나와요. 거기서 제품 매출 가서 엔터 치면 되거든요. 그럼 그거 고르면은 코드 번호가 같이 떠요. 근데 그 코드 번호를 외울 필요는 없겠죠? 글자를 외워서 검색해서 쓰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제품 매출 개념을 설명해야 돼서 코드 번호랑 같이 쓸게요. 번호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제품 매출은 404번이에요. 그러면 제품 매출은 계정 과목이고요. 이제 이거에 대한 개념을 옆에 적어볼 건데 제품 매출은 계정 과목이고 얘는 총 매출액입니다. 총 매출액. 제가 앞에서 총액 순액 한 적 있죠? 총액 순액 거기서 총이에요. 총 매출액. 총 매출액이다.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냐면 사장이 와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항상 가상의 사장을 만드세요. 사장이 날 찾아왔어.
야 우리 총 매출액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총 매출액은 계정 과목 아니죠? 총 얼마 팔았냐 이 말이잖아요. 근데 나는 계정 과목밖에 모르거든 지금. 오늘 컴퓨터 들어가서 제품 매출을 검색해요. 그럼 내가 이거 한 번 팔면 제품 매출 1000만 원 이렇게 쓰고 또 팔면 또 1000만 원 썼겠죠? 근데 10번 팔면 총 얼마 써 있겠어요? 1억 써 있겠지. 그럼 제품 매출 1억 써 있잖아요. 그게 총 매출액이잖아. 1억 팔았던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404번 제품 매출 계정 과목에 써 있는 금액이 총 매출액이잖아. 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잘 돼야 된다고. 사장은 총 매출액이라 물어봤지만 나는 제품 매출 알려줘야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근데 총 매출액은 총이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1억이 써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1억을 다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받을 거라고 예상되는 금액이에요. 왜냐면 불량이 있을 수도 있잖아. 내가 판 것 중에. 그래서 차감 계정이 있어요. 빼는 게 있는데 번호를 제가 쓴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404 다음이 405죠. 이런 식으로 관련이 있는 계정 과목들은 번호가 붙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쓴 거예요.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밑에 이름이 405번 매출 환입 및 내누리. 매출 환입 및 내누리가 있는데 얘는 해석을 이렇게 해야 돼요. 매출 환입 배누리, 매출 환입 매출 배누리 이렇게. 그러면 매출은 물건이 팔아서 나간 거죠. 나한테서 나갔어. 환입은 돌아서 들어온 거거든요. 출은 나가는 거고 입은 들어오는 거잖아. 그럼 판 줄 알았는데 왜 들어오지? 제가 바꾸겠으니까. 반품했으니까. 왜 반품했을까? 불량이 있어서. 그러니까 불량이 나면 내가 반품을 당하거나 그냥 그거 너 가지고 돈 깎아줄게 이거밖에 없죠. 그럼 내가 반품 당하면 매출 환입, 깎아주면 매출 애누리 아닙니까? 결론 돈을 못 받죠. 안 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돈을 못 받는다 이고요. 그 다음에 406번 한 개 더 있습니다. 빼기 매출 할인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할인입니다. 할인. 근데 애누리나 할인이나 고놈이 고놈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유가 다릅니다. 이유가 매출 할인은 약정 때문에 깎아주는 거거든요. 약정이라고 하면 뭐 보험 가입할 때 내용 이런 거 약관, 약정 뭐 이러잖아요. 미리 약속한 거라고 할게요. 미리 약속한 거.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렇게 외상 거래를 많이 해요. 왜냐면 우리 제조업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재료를 사고 그걸로 만들어서 돈을 팔아서 벌잖아요. 그럼 돈이 먼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외상을 하는 게 좋다고. 외상을 해놓고 만들어서 팔고 그 돈으로 주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신용거래가 활성화돼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는 쪽에서 외상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러면 상대방은 나한테 외상을 줬으면 돈을 빨리 받고 싶겠죠. 그럼 만약에 6개월 뒤에 돈을 받기로 했다고 할게요. 근데 돈을 좀 빨리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6개월 안에 갚아라. 대신에 3달 안에 갚으면 2% 깎아줄게. 이런 걸 걸어놔. 그러면 걔가 남들보다 나한테 먼저 갚을 거 아니야. 여유가 있으면. 싸니까. 그게 약정이에요. 그러니까 할인은 사는 사람이 잘해서 깎아주는 거지. 사는 사람이 돈을 빨리 갚아서 아이고 잘했다 칭찬해주면서 깎아주는 거예요. 근데 매출 환입 및 내누리는 뭐예요? 내가 잘못해서 깎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유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도 계정 과목이 따로 있기 때문에 수험 포인트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불량 때문에 깎아줬다 하면 애누리가 답이죠.
약정 때문에 깎아줬다는 할인이잖아. 계정 과목이 다릅니다. 근데 진짜 만약에 치사하게 내잖아요.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진짜 치사하게 내면은 불량 사유로 할인해줬다. 애누리죠. 그렇게 말장난 칠 수 있지 않나? 불량 사유로 할인해줬다. 애누리잖아요. 약정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계정 과목이 다르다. 그럼 얘는 약정 외의 사유로 깎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해놓고 좀 쉬다가 계속 보겠습니다.